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6월 23일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의 네 번째 주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우리는 전에 없었던 것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존 F 케네디. 감사 스마일도 전에 없었던 것을 꿈꾸게 할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항상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지금 현재 충실하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미래에 꿈꿀 수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6억 9천 신고가가 지난 6월 20날 여기에 5월 31일 실거래가 된 것 같은데요. 감사 스마일이 원당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5억 중반대 분양했을 때 꼭 분양을 받으시라 라고 했던 제 이야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 스마일을 생각을 이제 많이들 믿어주시고 또 최근에 저에게 이제 많은 상담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제가 뿌듯함을 또 느끼고 일단 1주택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을 갖다가 지금보다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보는 법,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변동률이 플러스 0.36이다. 그렇다고 하면 1년을 52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년간 만약에 0.36%가 계속 오르게 되면 거의 20% 정도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플러스 0.36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제 10%만 올라도 정말 많이 오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5년은 서울 아파트 1년 상승률이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15% 전후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고양시도 보니까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양시도 제가 보니까 덕양구 같은 경우는 0.09로 해서 지난주에 매매 변동이 또 상승으로 또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점점 벼락거지가 되어가는 중이다.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이신데 아직 집이 없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해서 집 살 여유조차 없었는데 연애할 때 5억 5천이던 집이 결혼할 때 되니까 갑자기 10억이 넘어버렸다. 야가 도움 없이 단 1원조차 못 받았고 자수성가를 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나이 30 초중반 결혼할 때 돼서야 재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 지난 2020년도에 결혼할 때 2억으로 시작했고 힘들게 맞벌이로 월 500씩 모아서 현금 6억 생기는 동안 그냥 별 생각 없이 20대 때 결혼해서 집산 애들은 자산이 다들 20억이 넘는데 실제로 친구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만 벼락거지 된 것 같아서 참 살기 힘들다. 그냥 무주택자로 살다 돌아가신 듯 하다라는 이런 좀 답답한 인생이라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벼락거지가 되어 가는 중이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 좀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능력을 갖다가 넘어서서 오버해서 연끌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차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가격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로만 진입하는 것보다 아직 덜 오른 곳 특히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GTX-A 역세권 그리고 이제 고양시에서 덕양구 쪽을 갖다가 좀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언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나는 그래도 서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능력이 되시면 서울로 가셔도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물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또 이제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또 적용이 되고 또 은행 대출을 갖다 또 쪼일 것이 또 분명하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또 어떤 대책이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성급하게 서울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서울이 정말 빨갛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덕양구도 일산 서구, 일산 동구에 비해서 덕양구만 지금 플러스 0.09로 해가지고 고양시도 지금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또 지난주 6월 20일 날 라이브 방송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서울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한 마포라든지 성동, 광진 그리고 동작,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토지 확대라든지 아니면 조만간 조정지역으로 해가지고 묶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곳을 보지 마시고 일자리가 있고 또 미래가치 또 GTX-A가 앞으로 또 바꿔놓을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제발 부디 보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무주택 부장님께서 요즘 부동산 상승 뉴스에 연일 저기압이다. 부장님 이번에 이주임 메이플좌에 이사 간다는데 알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김주임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 비상 연락망을 보니까 이주임, 박주임, 김주임이 모두 메이플좌의 리센츠 포레온 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김주임 포레온 전세겠지라고 전세는 얼마야? 라고 부장님께서 여쭤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분양을 받아서 모르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우리 부장님은 말이 없으셨다는 이런 6칸짜리의 지금의 그런 세태를 보여주는 짤막한 그런 만화입니다. 제가 이 만화를 갖다가 다독방에서 보면서 왜 제가 이 만화를 오늘 아침에 감스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주택이고 나는 50대고 나는 60대고 그런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4년간은 내가 살 수가 있다 편안하게. 그럼 4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또 생활을 하셔야 될지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많은 분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내 집 장만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작년 재작년을 기억하시게 되면 분명히 전고점 대비 20% 30% 지금도 제가 봤을 때 10% 이상 떨어진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만을 갖다 바라고 있고 또 어떤 행동을 갖다 하지 않으면서 정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감스님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물론 이 김주임과 이주임, 박주임이 물론 젊은 20, 30대인데 이렇게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서 자산을 갖다가 넓힌 게 물론 벼락거지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분들의 선택이 물론 2년 전, 3년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겠지만 결국에는 내 집 한 채를 갖다가 가지고 있고 또 내 집 한 채를 갖다가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분양이든 내 집 마련했던 사람은 지금 마음 편하게 지금 오늘도 일상을 갖다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사스마일에게 전화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저는 단호합니다. 내 능력이 되고 대출 여력이 되고 또 신생아 특례 대출에 또 그런 간접 경험 도움을 또 받는다고 하면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꾸준하게 이야기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이 내 집장만 했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조바심 그리고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의 가이드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앞으로도 꾸준히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시간이 왔다. 연내 착공 돌입한 GTX 시대에 용산과 고향을 함께 봐야 되는 이유. 제가 지난 토요일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용산과 고향을 갖다가 따로 분리해서 보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앞으로 용산 시대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GTX A라인의 서울역 그리고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또 지하 사업이 또 들어갈 거고요. 더 나가서 또 신분당선도 용산까지 또 들어올 거고 지금 현재는 신분당선이 용산에서 이제 정체되어 있겠지만 저는 또 언젠가는 서북부라든지 다른 노선으로 해서 또 신분당선이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을 희망적인 이야기를 또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용산 정비창 시공권을 이왕이면
현대산업개발 HDC 용산타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바람대로 용산 역사에 일단 전면 1구역이 현대산업개발에서 일단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더 라인 33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물론 포스코건설도 좋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포스코건설에서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너무 부실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HDC 현대산업개발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용산 역사 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HDC 용산타운을 만들겠다는 전략이 주요했다는 시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용산 개발의 스타트를 끊어주시는 HDC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그런 아픔을 딛고 새롭게 용산에서 다시 비상하기를 감사스마일이 개인적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샘프가 9평 9억 9,500에 거래가 됐다라는 올댓고양이의 이 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5월 31일 날 9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6월에 지샘프를 갖다가 매수를 갖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10억 이하는 없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올 초에 그 다음에 작년에 뭐 지축뿐만 아니라 덕은 그리고 뭐 원흥 향동 그리고 화정행신까지도 제가 원당이 롯데캐슬까지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서울이 이렇게 0.36 주간 0.36이면 엄청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자고 일하는 5천만원 1억이라는 게 거짓말이 아닌 그런 실제 그렇게 매도 금액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 매도자분들께서 가격을 올려버리고 심지어는 계좌번호도 주지 않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바심을 내는 많은 감투님들을 보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내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 자금 대에서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지만 지금보다 고양시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샘프가 9억대 있다, 뭐 8억대 있다, 2차 아이파크 삼성에 또 원흥 동일시티에 8억대 있다 라고 하시면 잡으셔도 된다. 왜? 앞으로 2년, 3년 후가 됐을 때는 지금의 앞자리가 지금 9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제가 원흥 동일시트 6억대 사신 분도 있고 7억대 사신 분도 있고 8억대 사신 분도 있고 물론 11억 최고점에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매도하지 않고 갖고 있는다고 하면 오르든 떨어지든 물론 기분만 좋을 뿐이고 1주택자분들이 내가 집을 샀는데 10억에 샀는데 20억 되고 30억 되고 만약에 팔아야지 그게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고 시세 차익이 생기는데 내가 실거주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감사님들께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하시는 거지만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앞으로도 계속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고양시는 지금 기회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이야기 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제가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만약에 보시길 희망하시면 제 영상을 갖다 참고하시면 되시고 더 나가서 이제 감사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이렇게 자유 게시판에 삼성 15단지 화성 10단지 고민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하고 싶다님과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떤 아파트를 하든 간에 저는 신생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예정이라고 하시면 내 집 마련하고 싶다님께서는 꼭 행동으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하실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뭐 신생아 예를 들어서 전세 자금 대출로 해서 싸게 전세를 살 수도 있고 또 신생아로 해가지고 또 특별 공급을 기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여건이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이라도 삼성을 하시든 화정을 하시든 어떤 아파트라도 하시면 좋지만 저는 이왕이면 여기 뭐 화정 별빛마을 10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삼성에 있는 15단지가 또 그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개 단지를 비교했을 때는 저는 15단지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더 나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해서 감사스마일이 원래 유료 상담을 하는데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이렇게 글을 남기시면 제가 댓글 또는 조언을 갖다가 해드린다는 제 약속을 지킬 테니까 많은 분들이 특히 고양시라든지 서북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론이 좀 길었는데 서북부 산업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킨텍스를 보라 매드맥스 2015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이분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킨텍스 일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킨텍스가 망하게 되면 서북부 전체가 망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킨텍스가 1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지금처럼 1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요. 킨텍스는 단순히 일산의 새로운 중심 이런 게 아니고 서북부의 핵심 거점 지역으로 낙점받은 곳입니다. 이건 인천의 중심이 송도로 낙점받고 경기 남부의 중심으로 성남 동탄이 낙점받은 것과 같은 위치다. 마곡이 커졌고 대장 신도시가 부상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인프라가 있는 곳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대체가 안 되는 필수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공항, 발전소, 항구, 고속도로 같은 산업을 위한 인프라들이 있는데,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구치소 같은 행정사법 인프라도 있지만 경복궁, 코엑스, 킨텍스 같은 문화 인프라가 가미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필수 인프라가 그 지역 발전에 방향키를 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송도와 마곡에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향남의 제약단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는 겁니다. 바이오 기업들에게 공항은 대체가 안 되는 인프라니까.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성남군공항, 수원군공항, 오산 미군기지가 있으니 나라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경기 남부의 반도체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 전멸해도 괜찮지만 5분만 맞게 된다고 하면 된다는 최전방의 군사기지들과 존재 목적이 다른 곳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진짜 고양시에서는 김포공항이 저희 집에서 30분도 걸리지가 않고 인천국제공항도 자차로 35분이면 갈 수 있는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앞으로 인천공항이라든지 김포공항 더 나가서 이제 마곡, 상암 더 나가서 이 킨텍스까지 우리가 갖추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용산국제무지고 또 여의도까지도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고양시를 관심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주구장창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감스님들께라도 제가 이런 정보를 드려야지만 감스님들이 고양시에 내 집 마련하고 보금자리 마련하시고 그리고 고양시를 갖다가 징검다리 삼아서 서울, 마포라든지 은평 그리고 더 나가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역에 대체 불가능한 필수 인프라가 있느냐, 그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매드맥스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킨텍스가 유일합니다. 서북부의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는 킨텍스다. 그래서 우리 서북부에 살고 있는 200만 주민, 더 나가서 은평이라든지 서대문, 마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킨텍스에 응원해 주셔야 된다. 왜냐면 앞으로 킨텍스가 잘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의 K컬처밸리라든지 더 나가서 용산국제무지구라든지 상암 DMC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이고요. 서북부에 계시는 분들도 창릉이 됐건 서울의 은평 서대문이 됐건 다 같이 킨텍스를 응원해 주는 게 좋다. 킨텍스가 1등을 달리고 있으면 창릉에도 좋고 삼원 지향덕에게도 좋은 일이니 박수 쳐주시면 됩니다. 배합할 일이 절대 아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킨텍스가 아니었다면 GTX가 서북부로 들어올 일도 없었다. 인천과 싸워서 고양시가 킨텍스를 유치했기 때문에 GTX가 A가 들어섰고 파주까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창릉도 GTX A 창릉역이 정차함으로써 그 혜택을 크게 볼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감스님들만이라도 킨텍스가 잘 될 수 있도록 창릉에도 좋은 일이 계속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는 오늘 매드맥스 2015님의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감사스마일이 생각하는 킨텍스를 응원해야 되는 거고 더 나가서 이제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아직까지 창릉 3기 신도시가 지정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킨텍스가 잘 된다고 하면 대곡과 창릉도 앞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들이 계속 넘쳐날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특화될 수 있는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드론 UAM 산업 그리고 관광 인프라 영상 미디어 콘텐츠로 해가지고 K컬처밸리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고양시에 배드타운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마찬가지로 서울도 일자리가 없는 노도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앞으로 일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GTX A로 인해가지고 킨텍스 그 다음에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방송 영상밸리 더 나가서 대곡과 창릉으로 해가지고 고양시는 앞으로 GTX A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이 3개역으로 해가지고 많은 일자리 그리고 파생되는 그런 산업들 그리고 젊은 2030 세대들이 고양시로 내 집 마련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고양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감자스마일이 서론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양시도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특히 킨텍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덕양구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응원해 주실 것을 오늘 6월 23일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에 살고 계시고, 고양시 인구가 108만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고양시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를 앞으로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거고요. 용산시대 고양시가 으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감자스마일은 고양시의 그런 홍보 대사로서 꾸준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